대국민 공지를 하나 하려고 해요. 잔을 들고 띵 마주치면서 봉주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 문화소통 배움터의 무심코 쓰는 생활 속 프랑스어에서는요, 여러 재미있는 표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머, 그 표현도 프랑스어였어? 하면서 난 모르고 사용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우선 백조의 호수, 호두깎이 인형 등으로 유명한 발레 얘기를 시작할 건데요. 제가 아는 한 분은요, 40대 초반인데 어릴 때부터 발레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 했는데 배울 기회가 없었다가 30대 후반에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대회에 나가서 수상도 했대요. 근데 살짝 대상은 아니었다고 알려줬어요. 발레는 유럽 전통 춤으로서요, 발레라는 말이 프랑스어입니다. 15세기에 이태리에서 시작된 춤인데요. 프랑스에 유입이 되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에서부터 많이 나갔고 발레에 대한 많은 용어도 프랑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분이 대상은 못 탔다고 제가 살짝 귀띔해 드렸잖아요. 대상은 우리가 불어로 그랑프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시상식 얘기할 때 그 배우가 그랑프리를 거머쥐었어 얘기하는 그 그랑프리가 불어에서 온 거고요. 프랑스어의 정확한 발음은 그랑프리입니다. 그랑은 grand, 크다는 뜻이고 프리는 prize, 상이라는 뜻이죠. 우리 보통 pas de deux, 한국말로 발음해서 pas de deux라고 얘기하는데요. 빠라는 거는요, 우리가 보통 한 발에서 다른 발로 몸무게가 옮겨가는 스텝을 빠라고 하고요. 드는 의, of에 해당하는 거고 드는 둘입니다. 그래서 남성 무용수, 여성 무용수 둘이 같이 추는 2인물을 우리가 보통 pas de deux 하고, 한국 사람들도 발레 좀 하는 사람들은 pas de deux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발레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너무 틀려서 요거는 이 기회에 좀 제가 대국민 공지를 하나 하려고 해요. 우리 보통 요새 뭐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발레 파킹이 안 되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발레트가 불어에서 온 거고 실제 정확한 발음은 발레입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V 발음을 안 한다고 해도 발레라고 해야 되는데 발레트라고 쓰는 건 틀렸는데 많은 음식점 같은 데 보면은 발레트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은 발레는 프랑스어로 뭐 하인, 심부름 해주는 사람, 돕는 사람, 시중꾼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주차를 도와주는 사람 해갖고 우리가 발레, 한국말로 표현해서 발레인데 좀 발레트라고 아니면 발렛이라고 받침으로 표현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라서 우리 이 기회에 정확하게 발레 서비스 아니면 한국식으로 그냥 발레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발레는 할 줄 모르지만요, 발레를 또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깅을 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우리 출출해 주잖아요. 그때 가장 맛있는 우리 과자 중에 하나가 뽀또인데요. 뽀또는 불어로 기둥, 말뚝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과자 모양은 동그래서 기둥 이미지는 아니지만 불어에서 와갖고 그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그 과자 이름 뽀또는 기둥이란 뜻이라는 거 이게 알아둬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과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 먹을 때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거 사블레, 그쵸? 많은 분들 사블레 하면서 우리 좋아하면서 먹잖아요. 그 둥그렇고 먹을 때 바삭바삭 하는 거. 근데 프랑스어로 모래가 사블레예요. 사블레.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은 모래같이 바삭바삭해서 그 과자 이름이 사블레 아니냐 하는데 프랑스 노르망디의 그 지역 이름이 사블레고 거기에서 원산지랍니다. 그래서 그 과자 이름 사블레도 프랑스 지역명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고 거기서 발음이 비슷한 사블레, 모래라는 것도 이번에 우리 함께 알아두도록 해요. 이왕 이렇게
또 사블레 과자 얘기를 했으니까요. 저 참 먹는 거 특히 단 거 좀 밝히거든요. 그리고 오후 3, 4시쯤 되면 당이 떨어지면 좀 피곤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즐겨 먹는 디저트 중에 무스가 있는데요. 무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머리에 바르는 그 하얀 거품 같은 거요. 그것도 무스지만 먹는 거 아주 부드러운 그 디저트도 무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우리 레스토랑에 가면은 후식으로 초콜릿 무스 많이 시켜서 먹죠. 근데 무스라는 거는 크림하고 달걀 흰자를 섞은 그런 거고요. 보통 뭐 초콜릿이라든가 아니면 과일들하고 섞어서 많이 즐겨 먹는 아주 부드러운 디저트가 무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맛있고 달달한 거를 좋아하면서도 많이 먹으면서도 날씬하고 아름답기를 바라는 게 대부분 여성들의 희망이잖아요. 그거 감출 수 없죠. 우리 본능에 가깝잖아요. 근데 이 희망하니까 우리 프랑스어로 희망하면은 에스포아인데요. 한국 메이크업 브랜드에도 에스포아라는 브랜드가 있죠. 여성들이 아름답기를 원하는 희망을 담은 뜻에서 아마 그 회사의 브랜드명도 에스포아로 정한 것 같아요. 뭐든 또 너무 많이 먹다 보면 과식을 하면 또 아프잖아요. 우리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갈 때 우리 보통은 그냥 일반 개인 동네 병원에 가면 클리닉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클리닉 하니까 여러분들 그 굉장히 노란 병에 로션 들어있는 거, 그 화장품 브랜드도 클리니크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클리닉. 근데 이 클리니크도 프랑스어에서 온 거고요. 발음은 클리니크인데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클리닉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부연의 설명을 드리면은요. 클리닉 하면은 보통 개인 병원, 동네 병원, 작은 병원을 일컫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병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hospital, 그게 병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불어로는 동네 작은 개인 병원 같은 거는 클리닉, 그 다음에 큰 종합병원들은 오피탈, 영어의 hospital에 해당합니다. 병원 얘기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요, 비슷한 어원을 가진 호텔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특히 제 많은 친구들이 프랑스 갔다 오면은요, 야, 그거 로맨틱한 나라라서 그런지 사방에 왜 이렇게 호텔이 많니 그러는데요. 프랑스 멋진 그 대저택, 맨션 같은데 HOTEL, 호텔이라고 써 있는 건요, 그게 우리 한국식의 숙박업 호텔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큰 저택을 보통 불어로 호텔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건물에 호텔이라고 써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서 잠자는 호텔이 아니라는 거 이 기회에 잠깐 지나가면서 살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뭐 관광 산업 하니까 hospitality industry가 그죠? 환대 산업이 많이 발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조금 전에 봤던 우리 오피탈 또 지금 호텔 다 어원은 hospitality 그쪽에서 온 거를 우리가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왜 이렇게 호텔이 많냐고 그러는데 호텔이 아니고 프랑스에서는 H 발음을 안 합니다. 무음입니다. 그래서 호텔이라고 하고요. 아까 얘기했죠. 큰 건물들을 호텔이라고 하니까 시청 같은 경우 파리의 시청도 호텔 드 윌르입니다. 우리 요새 윌르라는 말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하는데요. 그 윌르가 실은 알고 보면 프랑스 말로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텔 드 윌르 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호텔, 큰 건물, 드는 of, 무엇의, 그 다음에 윌르는 도시. 그러니까 시청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여러분들 그 강남 지역에 가보면 뭐 강북 지역에서도 몇 군데 봤는데요. 윌로 끝나는 아파트 이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아크로빌, 뭐 센트로빌, 유로빌 하는데요. 그리고 또 쌍떼빌이라는 것도 굉장히 지방에도 가보니까 쌍떼빌이라는 아파트 단지가 아주 많더라고요. 쌍떼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아파트 이름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쌍떼는 건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기분 좋고 친구들하고 좀 회식하거나 즐거운 만찬하고 그럴 때 우리 건배 하잖아요. 이 우리말에 건배에 해당하는 게 프랑스어로 할 때는 à votre santé, for your health. 직역을 하면 그런데요. 한국말에 뭐 건배 위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à votre santé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잔을 들고
띵 마주치면서 건배하는 게 à votre santé. 그리고 santé는 건강이란 뜻이고 아마 건강한 아파트, 건강한 집에 살자는 뜻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santé ville이라는 아파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많이 마주치는 아파트 이름에 들어가 있는 santé ville 이게 우리가 좀 알아본 것 같아요. 또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요. 오늘 정말 많은 걸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해요. 자, 발레, 그쵸? 그 다음에 남성 무용수하고 여성 무용수가 같이 추는 2인무 할 때는 pas de deux, 한국에서는 그냥 pas de deux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상, grand prix, 그죠? 우리가 그랑프리를 거머쥐었다 하는 거, grand prix. 그 다음에 발레라는 표현을요, 우리가 보통 하인,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발레트 아니면 발렛이라고 받침을 써서 흔히 한국에서 표현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거라고 프랑스 발음에 그런 일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얘기를 할 때는 발레 해야 되고 또 V 발음을 굳이 안 한다면 그냥 발레 해야지 발음 발레트라든가 발렛 하면은 틀렸다는 거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자 이름에 뽀또 기둥, 말뚝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바삭바삭하는 사블레, 그죠? 사블레는 모래고 사블레는 그 지역 이름을 딴 과자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머리에 바르는 것도 무스고 또 초콜릿 맛이 나는 아주 그 크림하고 달걀 흰자 섞은 부드러운 디저트가 무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스 쇼콜라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초콜릿 무스라고 해서 한국에서도 요새 종종 디저트로 먹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네에 있는 크지 않은 보통 일반 병원들 클리닉 우리 클리닉 그러죠. 그 다음에 종합병원 오피탈 그렇죠. 오피탈 그 다음에 오텔은 프랑스에서는 호텔 H 발음 안 한다는 거 묵음입니다. 오텔 그리고 시청 하면은 오텔 드 빌르 그래서 빌르가 도시라는 뜻이라고 우리 말씀드렸죠. 그래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아파트 이름 중에 하나가 상테빌인데 상테는 프랑스어로 건강이란 뜻이고 그래서 아마 건강한 아파트 단지 해갖고 상테빌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기분 좋은 일을 할 때 건배를 들 때 à votre santé à votre santé. 근데 à votre santé 세 단어잖아요. 좀 기니까 때로는 축약해서 santé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건배하고 같죠. santé. 우리도 위하여 하고 짧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배사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니까 무심코 썼는데 그게 다 프랑스어라는 거 이제 알게 됐죠. 다음 시간에도 우리 재밌고 의미를 알아보면 또 더 재미가 가해지는 그 무심코 쓰는 생활 속의 프랑스어에서도 또 많은 우리 생활 속에서 쓰는 표현들 배우고 또 직접 쓰면서 아 이게 이 뜻이었구나 하고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아 비엔토.